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어떤 유혹이 있냐면 다른 환경으로 옮기고 싶어도 여기가 너무 달콤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저기 가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5명이 곧 나를 대변하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항상 똑같은 플로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아닌 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이 이제 없다 보니까 고민만 하다가 끝나겠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 달에 이제 전역을 지원하고 이제 22년 12월 31일부로 전역을 하게 된 돈보라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달도 안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역하게 되신 거세요? 21년도 6월 정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군대를 들어갔던 계기 자체가 제가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거나 막 명예심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들어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꿈도 없었고 너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밥을 잘 줘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존심이 셌고 자존감은 낮았고 꿈은 없었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오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나가고 싶은데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닌데 누가 저한테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1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끝을 21년도 6월쯤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나를 찾아갈 때가 됐다. 내가 누군지 알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벼랑 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3년 동안 하셨던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20년 채우면 연금이 나올 텐데 맞아요. 그게 아깝진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7년이면은 소령진급을 못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19년 6개월을 채우던지 이렇게 꾸역꾸역 해서 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소령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같이 군생활 하시던 중령 대령분들, 장군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 비추어서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던 미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멋진 일이지만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금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연금 받으셨으면 그래도 한 2, 300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 원 뭐 전후가 아니었을까. 군인연금은 또 다른 연금하고 다른 게 전역하고 그 다음 달부터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전역하고 사회에 나오고 싶다는 어때요?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지금 제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대비해야 되는 리스크가 생겼고 저는 지금 촬영장에서 조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서 촬영팀에서 조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다른 사람을 지시하고 위계 질서가 명확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커피도 타오고 심부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공무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안전성이잖아요. 나오셔서 안전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이라는 건 울타리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상대편에서 이렇게 걸어오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좌우로 무너져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좌나 우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 좌나 우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곳, 자기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거든요. 되게 안정적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통찰력이라는 걸 잃어버리거든요. 통찰력이 생길 수 있어요. 울타리에 위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그 최선단에 서 있다면. 제가 생각했던 안정성은 내가 생각하는 그 통찰력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왼쪽으로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바라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공무원 사회에 앉아 있으면은 자본주의에서 세차게 돈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안정성을 먼저 밖으로 나가고 나를 야지로 내몰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무모하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가 싫다고 해서 나가는 거랑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뭘 잘하고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때 그 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그 안정성이라는 울타리를 되게 답답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300만 원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200만 원, 뭐 500만 원 연금을 주더라도 그 연금에 제가 목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외롭게 혼자 걷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써보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정성에 맞들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내 편이잖아요. 나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미래는 아무리 이 사람들의 나이가 되고 이 사람들의 계급이 돼도 그 사람들도 결국 나랑 같은 울타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 고민을 끝없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왜 그 좋은 걸 그만뒀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기가 계급사회고 여기가 사회조직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사회조직과 견주어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공기업, 내가 삼겹살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봤자 시급 15,000원, 뭐 12,000원 이런 형태의 비교군을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막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지금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법니다. 근데 저는 제 시간도 가지게 됐죠. 노동 시간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공무원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걸 놓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걸 놓고 대리운전 할 수 있는지, 삼겹살 집에서 알바할 수 있는지,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는지, 저처럼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서 조수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 좋은 곳을 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잘 맞는 분이거나 가정이 화목한 분이거나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 기준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번역할 때 잡는 분은 없으셨나요? 많았습니다.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잡으셨고 지금 여기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나가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저를 아니까요. 여기가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을. GOP나 GP에서 7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지휘관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라든지 가치관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군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는 걸 좀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다른 형태로 사회에 이바지하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지휘관께도 전화를 드려서 저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영향력을 주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전역하기 전까지도 저는 5급 사무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생도 군인이거든요. 저희 동생도 저 따라서 부사관이 됐고 저희 동생 지금 상사예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지만 동생이랑 같이 해오던 그 10수년간 항상 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5급 사무관을 준비하고 막 행정법, 정치 이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석사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공무원이 싫다고 하던 인간이 왜 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지금 네 인생에 물이 들어왔고 진짜 네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지금 네 등에 날개가 있는데 왜 뛰어들지 않냐고 제 동생은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동생한테 되게 감사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기에도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제가 놓지 못해서 어쩌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서 많이 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따뜻하실 겁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외롭기가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먼저 외로움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외로움을 좀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에 응했던 거기도 하고 공무원을 나오면서 10년 동안 정말 죽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싫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외롭고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 따뜻함을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공무원을 하시든 군대 안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도 좋고 밖에 나와서 김밥을 팔아도 좋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삶을 그런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따뜻함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